Y랑 How에 대해서 했었는데 일단은 확실히 해야 될 게 아까 처음에 설명한 것도 있는데 이런 유스 케이스란 말이 다른 데서 많이 쓰이고 아까 전에 발표하실 때도 약간 그런 말 써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유스 케이스는 거의 고유명사처럼 굳어진 공학에서 쓰는 방법론이란 걸 염두에 두고 해야지 이걸 뭔가 해석하려고 한다든지 다른 뭐 유스 케이스 그런 거 생각한다면 상당히 헷갈리게 된다는 걸 먼저 말을 하고 제가 간단히 얘기를 하겠습니다. 유스 케이스에 대해서는 아까 What 대해서는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 Why랑 How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요구사항을 반영한다는 게 있었는데요. 유스 케이스 이제 이런 소프트 계열 방문에서 이전에 먼저 사용자 스토리라고 해서 사용자들이 뭐가 필요한지 요구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줄, 두 줄 적는데 이런 걸 모아서 이제 케이스에 적용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하기 때문에 요구사항을 반영하기도 했었고요. 그리고 사용자가 원하는 시스템 모델을 한다는 게 이 유스케이스가 설계 이전에 어떤 소프트웨어라든지 프로그램이 이렇게 어떻게 되는 것을 명세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제 모델링을 한다. 그리고 상황을 파악한다고 해놨는데 말 그대로 이건 제가 썼는데 이런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한눈에 쉽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의사소통 도구는 유스케이스를 공유를 통해서 지금 되어가고 있는 프로젝트를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있고요. 그리고 쓰임새, 유스케이스를 한글로 쓰임새라고 쓰기도 한다고 했는데 이제 말 그대로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나왔기 때문에 쓰임새가 있고요. 그리고 시스템을 반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유스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시나리오와 달리 시스템이 주체가 되어서 어떻게 되고 대해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과 시스템 간에 어떻게 그 상황이 이루어지는 대해서도 서술하기 때문에 시스템을 반영하는 것이고 기능의 목적판 말 그대로 어떤 기능이 어떤 식으로 행동하고 왜 하는데 대해서 자세히 최대한 모든 걸 적을 수 있는 다 명세하기 때문에 기능이 목적하게 들어가고 그 시나리오 만들기로 되는데요. 이런 유스 케이스를 뼈대로 해서 이제 어떤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다고 봤었고요. 그 서비스 내용 파악 앞에 거랑 비슷한 내용인데 결국은 어떤 기능에 대해서 뭘 하는지에 대해서 모든 걸 다 모르기 때문에 이제 서비스 내용을 파악한다고 했었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 됐는데 사실 뭐 유스케이스 자체가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 그림으로서 만들 수도 있고 유스케이스 기술에서 글로서 기술할 수가 있는데요.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는 어떤 문법적인 규칙이 있습니다. 그 규칙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어려움은 없지만 글로 기술한다는 것은 특별하게 표준이 없이 그 사용자나 그런 맞게끔 하기 때문에 그런 안에 내용이 중요하고 이제 그 글로서 기술할 때는 맨 처음에는 이게 정확히 뭔지는 잘 모르고 크게 나오기 때문에 단계별로 이제 발전하게 되면서 안에 내용이 더 추가되고 명세가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또 할 때는 모든 케이스를 놓치지 않고 빠짐없이 해야 되는데요. 이게 왜 나오냐면 저희 뭐 사람이 하기 때문에 제 생각이지만 사람이 하기 때문에 뭐 실수를 할 수가 있지만 유스케이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는 상품 디자인을 갖고 생각하거든요. 소프트웨어 완성품을 딱 내놓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하나 빠지게 된다면 그게 나중에 크게 잘못이 될 수도 있고 이 상품성이 없어진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뭐 유스케이스 자체가 모든 케이스가 들어간다고 되어있지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말에 좀 설득력을 가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. 여기서는 유스케이스는 또 약간 이제 사용자와 이제 기능 이제 사용자가 액터가 되고 기능이 유스케이스에 대해서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 어떤 식이면 그러니까 저희가 문법 주어 목적어 동사가 있듯이 사용자가 주어가 되고 기능이 목적어가 되면 이 사이에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표시를 하는 것이고요. 시스템 중점은 하여튼 그런 것이고요. 뺄까요? 이제 맥락적 흐름이라는 것도 전의 흐름을 잘 아실 거예요. 전에 그러니까 근데 흐름을 알 수 있는 시나리오. 네. 근데 유즈 케이스도 맥락 알 수 있다. 네, 이렇게 말하면 맞나요? 만약에 시나리오가 사용자하고 시스템 간의 소통이라고 정의를 한다면 아까 말씀하셨을 때 시스템 간의 소통이라고 하셨잖아요. 유즈 케이스는 시스템 간의 소통이에요. 근데 액터라는 부분이 있잖아요. 아니요. 시스템과 소통도 사람과 시스템 소통 다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냥 제가 읽은 책에서는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. 시나리오는 뭐라 돼 있더라?
책을 안 가져왔는데 인간 중심. 인간 중심. 사람이 예를 들어 유스 케이스 하나 작성한 거예요. 내가 ATM에 돈 뽑으러 갔거든요. ATM에 버튼 6개 있잖아요. 첫 번째 버튼은 뭐고 첫 번째 누르면 첫 번째 나오는 게 메뉴가 다 있을 거잖아요. 그거 하나를 다 적고 그 하나를 또 눌렀을 때 어떻게 되는 거에서 또 다 하는 거야. 그게 어떻게 될 건지. 되는데 시나리오 이렇게 된 거죠. 아, 내가 ATM에 가서 이걸 누르니까 이게 나와서 이걸 누르니까 돈을 뽑았다. 이게 시나리오. 유스 케이스는 모든 걸 다 쓰는 거죠. 문서화에서 명세를 다 하는 거야. 유스 케이스 1에서 이걸 눌렀을 때 범인은 어떻게 되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한다 뭐 해서 어떻게 된다. 그래서 어떻게 될 때는 뭐 버튼 누르니까 화면이 뜬다. 화면이 뜨 뭐 됐다. 돈 뽑았다. 끝. 두 번째 케이스는 두 번째 번 눌렀을 때 또 케이스 나오는 거죠. 그리고 시스템과 반영이 헷갈릴 수 있는데 케이스 기업 그런 게 있거든요. 사람이 어떤 시스템에 접근했어요. 이 시스템이 다른 시스템에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. 그럼 시나리오에서는 이 컴퓨터 시스템이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안 쓰잖아요. 유스 케이스는 이 시스템이 다른 시스템에 접근할 때 어떻게 하는지 대수록 쓰는 거, 관리하는 거죠. 취소할 때. 네. 그러면 시스템 중점인 게 맞는 거 아니에요? 인간 중점은. 그런 의미에서 맞고 이 맥락적 흐름이라는 게 좀 말에 그게 있을 수가 있는 게 흐름을 볼 수 있는 건 맞는데 맥락이라는 게 내가 그걸 사용하는 컨텍스트잖아요. 저는 예. 가장 그래서 맥락이라는 건 좀 더 시나리오에 맞는 거고 맥락이랑 뭐 그런 인간적인 면모를 다 제공하는 게 유즈 케이스라고 아까 되어 있었거든요. 저도 그래서 네. 맥락적 흐름에 대해서는 그럼 여기다 시스템의 맥락적 흐름이라고 하면 되지 않아요? 그래서 맥락 쪽도 조금 맞고 그 맥락적으로 맥락이라는 자체가 약간은 유스 케이스에는 약간은 안 맞다고 생각해요. 왜냐면 맥락이라는 게 내용, 그런 배경이나 이런 건데 사실 여기서는 그냥 그런 것 좀 없이 그냥 아무 그거 없는 그런 사용자가 그 누르면 이렇게 된다, 이렇게 된다지. 이걸 왜 눌렀고 어떻게 하면 된다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맥락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약간 안 맞는. 오히려 시나리오에서 이런 진짜 무의미한 그런 과정들 누르면 된다 이거 대해서 왜 누르고 어떻게 하는 거지. 됐어요. 근데 이건 사용자 설명서 됐어요. 이게 발전하면 사용자 가이드라인이 가이드라인 됩니다. 더 발전해서 이게 최종 마지막이 사용자 가이드라인.